이번 시간은 V-Ray 더트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V-Ray 더트맵은 단순해질 수 있는 재질의 음영을 만들어주는 그런 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재질 하나 가지고는 약간 밋밋하게 표현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서리 부분을 음영지게 만들어서 좀 더 현실감 있는 재질 표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V-Ray 더트맵 같은 경우는 컬러를 표현할 수도 있고 마스크 맵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부식된 모서리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고, 모서리에 쌓인 먼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도 V-Ray 더트맵을 이용해서 두 가지 재질을 혼합하거나 두 가지 컬러를 혼합해서 표현할 수 있죠. 매뉴얼적인 접근보다는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V-Ray 5.0이 되면서 V-Ray 더트맵도 살짝 바뀌긴 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면에는 간단한 건축물을 만들었고, 이 상태를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장면에 HDRI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요. 인터랙티브 렌더링으로 렌더링을 확인하면서 옵션을 체크해 보시면 내가 원하는 느낌을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인터랙티브 렌더링으로 렌더링 테스트를 하시면 돼요. 저는 편의상 렌더링을 걸게요. 다운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V-Ray 더트맵을 잘 확인하기 위해서 디퓨즈 맵에 연결하고 해볼게요. 디퓨즈 맵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이 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이걸 활용할 때 어디에 어떻게 넣고 사용할지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일단 건축물이니까 실제 크기에 가깝게 제가 만들었는데, 이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을 기준으로 이 모서리에는 검정색인 오클루드 컬러가 나타나요. 그리고 나머지 면에는 언오클루드 컬러, 흰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기본 상태인 10mm 반지름을 갖고 있는데, 10mm 반지름은 이 모서리에서 반지름이 10mm 정도 표현이 되는데, 검정색부터 흰색까지 퍼지는 범위가 10mm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측정 단위에 따라 달라질 텐데, 저는 밀리미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10은 10mm가 되는 거죠. 실제 건축물이라고 하면 10mm는 굉장히 보이지 않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저는 300 정도의 값을 줘서 300mm로 할게요. 30cm가 되는 거죠. 여러분한테 잘 보이게 이 상태로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검정색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렌더링 해보고 바꿀게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서리에 음영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감 있고 붕 뜬 이미지가 아니라 차분한 느낌도 들고 현실감도 있는 그런 모서리가 표현되는 거죠. 300을 사용했는데도 모서리 부분만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눈에 띄게 보이진 않죠. 자연스럽게 흰색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과해 보이지 않습니다. 빨간색으로 바꿔서 잘 보이게 해볼게요. 인터랙티브 렌더링을 하게 되면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확실하게 보이죠? 다른 물체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물체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도 V-Ray 더트맵에 의해서 음영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잘 활용하면 디퓨즈 컬러를 언오클루드 컬러라고 생각해 보면 음영이 생기는 부분을 오클루드 컬러에 만들어 주시면 돼요. 만약에 아이보리 컬러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 아이보리 컬러를 복사해서 오클루드 컬러에 넣고 여기서는 밸류 값을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해서 음영이 될 부분을 내가 원하는 디퓨즈 컬러보다 조금 더 어둡게 만드는 걸로 장면에 연출을 하면 현실감 있는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어둡기 정도는 여러분이 작업에 라이트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값을 결정하시면 돼요. 역시 여기서 고려해야 될 거는 너무 이질감이 나지 않는 컬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만약 텍스처를 사용한다면 디퓨즈 컬러에 사용했던 텍스처는 언오클루드 컬러에 사용해주고, 텍스처를 컬러 컬렉션과 같은 맵을 이용해서 좀 더 채도를 빼고 어둡게 만든 거를 오클루드 컬러에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시 흰색과 빨간색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이 디스트리뷰션이 있는데, 디스트리뷰션은 기본값이 1로 되어 있고 값이 높아지면 이 모서리 쪽으로 오클루드 컬러가 모이게 돼요. 플러스 값이 돼도 모서리 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 마이너스 값이 돼도 생각과 달리 우리가 생각할 때 모인다고 생각하게도 되는데, 마이너스 값이 되면 오클루드 컬러가 더 진해지기 때문에 모서리가 더 잘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퍼지는 상태가 더 강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많이 퍼지면서 강해지는 느낌이고, 플러스 값을 보면 모서리 쪽으로만 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주변에 퍼지는 건 많이 없어지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표현하고 싶은 재질감에 맞게 이 값을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 밑에는 폴오프 값이 있습니다. 폴오프 값은 오클루드 컬러와 언오클루드 컬러를 혼합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거를 폴오프 값을 입력해서 조금 더 부드럽게 두 개가 혼합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앞에 값보다 살짝 흐려진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모서리만 선명한 오클루드 컬러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확인할 때는 이렇게 색상이 선명한 상태, 여러분이 확인하기 좋은 컬러를 이용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걸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로 바꿔서 사용하거나 원하는 텍스처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확인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니까.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컬러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그래서 컬러를 이용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꾸거나 내가 원하는 텍스처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빠른 거죠. 밑에 subdivs 값이 있는데 subdivs 값은 V-Ray 더트가 표현될 때 모서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노이즈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이 분할 횟수가 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샘플 값을 높여서 모서리에 생기는 V-Ray 더트의 표현을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원하는 샘플 값을 넣어서 그 값이 내가 원하는 결과값이 표현된다면 너무 높게만 설정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정한 값으로도 내가 원하는 값에 도달했다면 그 값이 맞는 거죠. 8 정도 넣고 한번 테스트 해보고 필요하다면 더 값을 추가해서 넣는 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ubdivs 값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렌더 시간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깨끗해진 샘플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이고 이렇게 V-Ray 더트가 표현되는데 다른 물체하고 상관없이 현재 물체, 이 재질이 적용되어 있는 이 건물에만 V-Ray 더트가 표현되게 하고 싶을 때는 Consider Same Object Only만 선택하면 다른 물체하고는 이런 표현이 되지 않고 현재 물체에만 표현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는 별로 없죠. 보통은 다른 물체하고 닿아 있는 부분도 음영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플로어 같은 걸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죠. 바닥에 플로어 제너레이터 같은 걸로 바닥을 만들었는데 바닥면이 있어요. 근데 그 바닥면하고 플로어의 두께가 너무 얇은 거죠. 뭐 두께가 10이라고 하면 여기서 V-Ray 더트 반지름을 20을 주게 되면 전체가 V-Ray 더트 값을 먹게 되잖아요. 모서리뿐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Consider Same Object Only를 체크해서 바닥 물체는 무시하고 플로어 물체에만 V-Ray 더트가 표현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고 여기는 이제 없어지겠죠. 이렇게 깨끗하게 보입니다. 매뉴얼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물체하고의 경계를 보게 되는데 이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물체하고의 경계도 굉장히 값이 줄어들게 돼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우를 사용할 때는 그런 현상을 생각하고 값을 조정해야겠죠. 테스트 렌더링이 답인 것 같아요. 더블 사이드를 사용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용하지 않는 옵션 중에 하나라서 저는 이 부분은 넘길게요. 그리고 이렇게 인바이로먼트 조명에 의해서 V-Ray 더트가 표현될 수 있게끔 해주는 옵션이 인바이로먼트 오클루전입니다. 라이트에 의해서도 보는 방향에 따라서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정해주는 옵션이죠. V-Ray 5.0이 되면서 모드가 생겼는데 이 모드에서는 지금 앰비언트 오클루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조정하는 옵션들이 그대로 이전 버전하고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고 이 모드에서 여러 가지 옵션이 생겼어요. 바로 밑에 있는 리플렉션 오클루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계가 끊어지는 형태의 오클루전을 만들어요. 그런 게 필요하다면 이 오클루전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경계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결과값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겠고 우리가 사용하는 건 앰비언트 오클루전이기 때문에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잘 사용하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 그 밑에 보면은 스트릭스라는 옵션이 들어왔어요. 이 스트릭스라는 옵션이 패턴을 이렇게 음영에 만들어주는데 그런 걸 표현하고 싶을 때 스트릭스 앰비언트를 표현하게 되면 앰비언트가 부드럽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길어지면서 그런 음영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바이아스에 있는 XYZ축을 조정해서 표현하고 싶은 방향 쪽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이 필요할 경우에 아랫방향이든 측면으로든 얼룩지는 형태를 만들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스트릭스를 사용해서 물이 흐른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무 작업에선 많이 필요 없는데 게임이나 이런 데서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실무 작업은 깨끗한 걸 원하니까 실무 작업에서는 그냥 더트맵으로 모서리만 음영을 갖게끔 하는 정도가 사용될 수 있고 지금 보이는 새로운 옵션은 게임이나 혹은 개인 작업 뭐 이런 데서 약간 오래된 건물이나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사용될 수 있겠죠. 뭐 V-Ray 더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본적인 옵션은 이런 거고 이걸 이제 응용해서 사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앞에 V-Ray 더티에 대해서는 한번 이전 버전으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금속에 대해서. 그 금속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 그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응용이 중요하니까 그 음영을 더 만들고 싶을 때는 밑에 있는 맵에 V-Ray 더트를 다시 한번 연결하거나 필요한 텍스처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처럼 300mm 정도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이 퍼지는 부분에 텍스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릭스 같은 게 임의로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바이아스하고 같이 텍스처를 사용하면 되니까 이 텍스처를 하나 사용해 볼까요? 이렇게 굉장히 흑백 음영이 강한 이런 거를 이 반지름의 텍스처로 사용할 경우에 이 부분에 텍스처가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빗금이 있는 텍스처를 사용할 수도 있고 맵을 사용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텍스처를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포르프 값을 조정해서 좀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위에 있는 옵션들을 잘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면 뭐 맵을 혼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바꾸시면 되죠. 너무 튀지 않게 내 장면에 맞게 이 물체에 맞게 이렇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어색하지 않는 음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생각보다 더트를 사용하실 일은 많이 없겠지만 금속 표현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일반 벽, 흰 벽, 그냥 일반 어떤 재질에 더트를 사용하게 되면 리얼감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맵에 V-Ray 더트 맵을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야지 장면 전체가 현실감 있게 딱 보이기도 하고 뭔가 가볍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재질감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새롭게 추가된 기능도 알아봤고 V-Ray 더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 다시 한번 녹음해 봤는데 여러분한테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작업에서 다른 예제에서 진짜 사용될 때 그때 더 자세한 거는 배우시면서 익혀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할 때는 여러분의 방법으로 또 만들어 가시면 되고 뭐 이런 매뉴얼 같은 느낌으로 읽어드리는 것들은 그냥 한번 듣고 다음에 반복해서 또 듣고 다른 강의에서 또 듣고 뭐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좋은 공부가 됩니다. 스트레스 없이 그냥 한번 보고 또 한번 보고 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재미있는 V-Ray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V-Ray 내용으로 만나요.